여기 침대와 의자가 있다. 하루 24시간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7.5시간을 우리는 어디에서 보내고 있을까? 정답은 의자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6.8시간, 앉아있는 시간은 7.5시간으로 조사됐다. 우리는 자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긴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의자 위에서 보낸다. 의자는 침대만큼이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구다. 만약 의자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중요함을 뭐라고 표현할까? 의자와 인생이란 제목으로 의자의 목소리를 광고로 담아낸 회사가 있다. 의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화두를 처음으로 꺼내놓은 기업 시디즈. 편안하면서도 건강한 의자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출발해 국내 판매 1위, 수출 판매 1위란 기염을 토해낸 의자 전문 브랜드 시디즈를 만나보자. 지난해 3월 신학기를 맞아 한 홈쇼핑에서 진행한 학생용 의자 링고의 판매 방송이 시작됐다. 2시간 남짓 지났을까? 이날 방송을 위해 준비했던 3,500개의 의자는 모두 판매됐다. 링고는 시디즈가 자체 개발한 어린이 전용 의자로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 함께 자라나는 의자를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탄생됐다.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등판의 높이와 좌판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 시디즈의 대표 상품이다. 척추의 형태를 본따 허리에 잘 밀착되는 S라인 등판과 사용자의 몸에 맞춰 움직이는 좌판까지 시디즈는 의자의 인체공학적 설계를 도입했다. 국내 의자업계 최초로 의자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한 데 이어 매출 1,000억 원을 넘긴 시디즈. 하지만 시디즈의 놀라운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낸 것이 아니었다.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함께한 든든한 어머니 격인 기업이 있다. 사무용 가구의 역사와 함께한 퍼시스다. 을지로에 있는 한 병원에 문병을 갔던 중학교 2학년 소녀는 처음 본 대량의 철제 가구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외국 원조로 지어진 병원에서 외국 철제 가구에 반한 소녀는 그때부터 가구 회사 사장을 꿈꾼다. 그는 국내 사무가구 1위 퍼시스의 설립자 손동창 회장이다. 1976년 젊은 손동창은 평생의 업이 될 가구 제조 분야에 발을 들였다. 그의 첫 직장은 부엌가구 회사로 성장하고 있던 한샘이었다. 손동창은 제조 분야의 실무 책임자로 일하며 가구 제조 경험을 바닥부터 쌓았다. 4년 뒤 손동창은 한샘을 나와 자신의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창업한 첫 회사는 가구 회사와는 상관없는 스테인리스 싱크볼 제작 회사였다. 스테인리스 싱크볼을 만들어서 한샘에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맞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조창걸 한샘 사장이 손동창 회장을 지목을 해서 네가 가서 좀 해결을 해봐라 하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러 회사를 찾아갔는데 이 양반이 일 챙기는 걸 보고서 차제에 아주 당신이 맡아서 이걸 경영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제안을 받은 게 한샘공업 창립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동창의 꿈은 가구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그는 스테인리스 싱크볼을 제조하면서 시기를 엿봤다. 1984년 기회가 찾아왔다. 건축 회사였지만 조금씩 가구를 디자인하며 제작 판매해오던 한샘 건축연구소와 합병을 이뤄낸 것이다. 손동창은 즉시 사무용 가구 개발에 착수했다. 여러 가지 이제 가구들을 설계를 하면서 사무용 가구라는 것도 전체 공간과 조화를 생각해서 그 시스템 가구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용 가구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만들어냈는데 80년대 중반 이후에 PC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사무용 그 맞춤 가구 이게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이제 성장의 기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 가구는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참전으로 국내에 선을 보인 철제 가구에서 출발했다. 1960년대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철제 사무 가구를 어설프게 복제한 제품들이 유통됐다. 1980년대 비즈니스 세계의 혁명이 시작됐다. 그 시작은 컴퓨터였다. 사무 자동화란 말이 처음 신문에 등장하던 시절 80년대 중반은 사무실에 컴퓨터가 급격하게 보급되던 시기였다. 하드 디스크도 없고 부팅용 플로피 디스크를 넣어 커서가 깜빡이길 한참이나 기다려야 했던 시절이었지만 컴퓨터의 도입은 혁명이었다. 기존의 종이 서류 중심의 회사 업무는 컴퓨터가 대신하게 됐다. 업무의 효율을 높일 프린터와 팩시밀리도 도입됐다. 회사들은 최신 기기를 놓을 책상을 새로 구비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사무용 가구 시장도 폭발적으로 함께 성장했다. 대부분의 사무 가구는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철제 일변도였다. 이때 목재로 만든 사무용 가구를 내놓은 곳은 호르네오와 퍼시스였다. 오크나무 본연의 색을 내세웠던 호르네오와는 다른 퍼시스만의 차별화가 필요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 많이 그때 디자인 파트도 굉장히 출장을 많이 가서 선진 그 기업들의 사무 환경이라든지 것도 그때 보면서 그게 다 제품 개발에도 많이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해외의 사무용 가구 자료 조사를 토대로 퍼시스는 밝은 미색을 주로 사용한 사무 가구를 선보였다. 시장은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 그런 오크나 약간 오래된 듯한 그런 색상 내지는 회색 그런 거 좀 때만 덜 타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색상 면에서는 유로테크라서 굉장히 약간 베이지색 하얀 계통이었거든요. 그 제품이 이렇게 사무실 분위기도 확 뛰어나게 좀 하고 저희가 목재로서 이렇게 산뜻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응들이 직원들도 굉장히 좋아했거든. 그리고 또 근무 분위기도 나고 하니까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람 오너 입장에서도 꽤 선호했던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히트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1986년 47억 원이었던 매출은 이듬해 63억 원으로 성장한 데 이어 1988년 총 매출 110억 원을 기록하면서 설립 후 불과 5년 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의자는 책상과 함께 딸려오는 부속품이란 인식이 강했다. 때문에 의자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아무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손동창 회장은 의자를 전문으로 제조할 수 있는 팀을 꾸렸다. CDG의 전신 C템이 탄생한 것이다. 손동창 회장은 C템을 설립한 뒤 건강에 좋은 과학적인 의자를 만들기 위해 1998년 국내 가구업계에선 처음으로 디자인과 인체공학을 접목하는 의자연구소를 설립했다. 이곳의 특징은 소재와 의자 기술 개발에 탁월한 엔지니어와 최신식 트렌드로 무장한 디자인 전공자들이 함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하나만 치중하면 그냥 기능적인 의자나 그냥 예쁜 의자로 끝나버리는데 특히나 사무용 의자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도 만족해야 되고 착석자의 그런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충족하는 쪽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엔지니어의 어떤 안목이라든지 트렌드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은 디자이너들이 충족을 시켜주고 저희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부족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소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서로 도움을 주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C템은 의자 연구소의 연구로 개발된 의자들을 퍼시스에 납품하는 사업부에 불과했다. 그러다 2007년 손동창 회장은 C템을 단일 브랜드로 독립시켰다. 브랜드의 이름은 CDG로 지었다. 앉는 모든 것에 완결이란 의미다. 의자는 보통 가구와 다르게 많은 엔지니어링 능력이 좀 요구되어져서
우리가 다른 데하고는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좀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별도 브랜드를 하면서 이제 뭐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서 불리한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좀 우리가 의자에 특화된 이런 기업들이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CDG의 탄생으로 의자 연구소는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CDG는 새로운 개념의 의자를 잇따라 선보였다. ITS는 최고급 자동차 시트에 사용되는 그물 모양의 등판을 적용한 제품이다. 그물 모양의 메쉬는 탁월한 신축성, 내구성과 더불어 인체의 열과 수분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퍼시스가 사무용 가구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히 굳혀가면서 CDG 역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매출이 반토막 날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 2011년 혼란 중소가구업체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모두 한 기업의 양심을 문제 삼았다. 바로 퍼시스였다. 위장 중소기업 그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얘들은. 2009년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에는 자기자본 500억 원이 넘거나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을 넘는 업체는 2012년부터 중소기업의 지위를 잃는다고 규정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다.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는데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공공조달 시장에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 조달청은 여러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 서비스, 시설물을 구매 공급하는 정부기관으로 필요한 물품이 생길 때마다 입찰 형식으로 조달 시장을 연다. 공공조달 사업이라는 것이 그 매출이 보장이 되고요.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영세한 업체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대금 지급의 문제일 겁니다. 공공기업에서는 대금 지급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매출초고 중소기업처럼 영세한 업체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발판을 삼아서 기업을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그런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게 더 맞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퍼시스의 연간 매출은 2008년 2,511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09년과 2010년 각각 매출 2,271억 원과 2,655억 원을 달성해 중소기업을 이른바 졸업해야 했다. 공공조달시장 참여도 당연히 금지된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기 2년 전인 2010년 퍼시스는 교실용 책걸상과 전자칠판을 제작하고 있던 팀스 사업부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켰다.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라고 퍼시스는 설명했지만 중소가구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유는 당시 공공조달 시장에서 차지했던 퍼시스의 매출액 때문이었다. 퍼시스의 매출이 그 조달 시장이 4,800억 됐는데 그 중에서 1,000억 정도를 했어요. 굉장히 심한 독점 현상이 있었는데 편법인 건 알지만 문제 없다. 그리고 이 시장을 자기들 매출의 50%를 차지하는데 이걸 놓칠 수 없다. 이런 중소가구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가 배제된 조달 시장에 퍼시스가 참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팀스 사업부를 분리해 독립회사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공공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을 인큐베이팅하고 하는 기능을 가진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에 다 계속 머물러서 있는다는 거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 이게 이런 생각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있는데 중3돼서 졸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급해서 남아 있는 꼴이에요. 말하자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하지 않고 남아서 그 밑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경쟁하면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셈이죠. 퍼시스가 그런 셈이죠.
당시 팀스의 3년 동안 연 매출액은 320억에서 650억 규모였다.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퍼시스의 사장으로 있던 이종태는 기자 간담회에서 퍼시스가 중소기업을 졸업해 조달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팀스를 분리했다고 말해 사실상 편법을 시인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중소기업청에서 대기업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는 분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팀스는 2013년 1월 조달시장에서 퇴출됐다. 법을 보완함으로써 사실상 퍼시스가 편법으로 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다. 판로지원법이라는 것이요. 그 법 제1조의 목적을 보면은 중소기업의 그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충분한 경영 안정성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겠죠. 시디즈 역시 2012년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면서 공공조달시장 입찰이 불가능해졌다. 매출은 큰 타격을 입었다. 가구 산업이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되면서 대기업에 속한 이제 저희는 정부 조달 시장에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한 30% 이상이 정부 조달 시장이었는데 이제 좀 위험에 빠진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중기적합업종의 정부 취지를 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고, 그래서 좀 글로벌 시장으로 좀 우리 집중을 하자. 그간 기업거래 중심이었던 시디즈는 판로를 넓히기 위해 소비자를 공략하는 광고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펼쳤다.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는 도발적인 광고 카피는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의자라는 가구가 사실 침대보다도 훨씬 몸에 오래 닿아있는, 가장 사람의 몸에 오래 닿아있는 가구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의자에 대한 중요성을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의자가 사람들이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지 그걸 좀 강조하고자 만든 저희 마케팅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욱 튼튼한 의자를 갖추기 위한 시험 설비도 확대했다. 제품 품질에 까다로운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의자를 국내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도 그 고려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KS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고 또 가혹한 미국 규격으로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고, 비단 미국 규격뿐만이 아니라 유럽 규격 그리고 독일 공업 규격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테스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설비 성능을 좀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시디즈는 철저한 품질 테스트를 고집하고 있다. 의자의 허리를 30만 번 젖히는 실험, 좌판에 100kg 하중으로 계속 내리찍는 실험까지, 테스트는 일주일에서 보름까지 이어진다. 개발 전 상태에서는 그렇게 깨지는 경우도 있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고쳐내어서 양산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게 출시가 되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이죠. 안전성에 대한 어떤 제품의 하자는 지금 현재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디즈 의자의 견고함은 국내 자체 생산에서 나온다. 시디즈 평택 공장은 연간 의자 1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부품 하나에서부터 완제품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 공장을 통해 생산한다. 특히 척추를 지탱해주는 핵심 부품인 틸트의 조립은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사람이 할 수 없는 면밀한 부분까지 조립한다. 휴먼 에러. 그러니까 사람이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테스트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 외관에 봐서는 별로 차이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제품의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휴먼 에러들을 전부 다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자동화가 좀 되어 있고. 이런 시디즈의 노력은 인정을 받았다. 그 일본에 한 12,000개를 이렇게 좀 입찰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3주 만에 납품하는 이제 조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할 수 있다고 이제 제안한 데는 우리 회사밖에 없었고, 이틀 예정을 하고 내부 이제 공정 검사를 왔었는데, 자기네들도 그렇게 계획대로 제품이 정확하게 인도되는 것도 의아해했고, 또 우리 품질 관리 시스템을 한 30분 정도 보고는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해서 뭐 하루 만에 끝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국 축구 명문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을 비롯해 IBM, 토요타, 오피스티퍼, NBA 등 굵직굵직한 회사에 의자를 납품했고, CDG의 대표이자 T50 시리즈는 영국에서 약 30만 대가 넘게 판매됐다. 폼질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유명 디자이너인 클라우디오 벨리니와 독일의 디자인 업체 이토 디자인 등과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의 변화도 추구하고 있다. CDG는 성공을 꿈꾸는 신생 벤처 기업들이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의자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드림온 CDG를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사실 처음 회사를 이렇게 준비할 때는 이런 사무용품 구입하는 비용도 상당히 큰 부담이면 틀림없죠. 그래서 일단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1차적으로 좀 우리가 그런 걸 기획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작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좀 발전하는 하나의 모태가 되었으면 좀 그런 것도 하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드림온 CDG의 업체로 프로그래밍 회사가 선정됐다.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속칭 의자병이라고 불리는 허리 이상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직원들에게 건강에 좋은 의자를 선물한 것이다. CDG 의자 워낙 편하고 또 개발자분들이 선호하시는 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격대가 의자별로 되게 다양한데 이 프로그램 통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그런 모델도 선택할 수가 있었고, 계속 앉아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됐던 거죠. CDG 의자에서 생활한 지 5개월째. 업무 능률은 물론 짬짬이 얻는 휴식 시간에도 CDG는 편안함을 선사했다. 집중 근무하고 나서는 좀 피로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 뭐 슈퍼도 있는데 슈퍼보다는 그냥 의자 이런 데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젖히면 편하니까 누워서 쉬고 그럽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좀 뻐근하고, 그래서 예전부터 자주 스트레칭하고, 허리가 좀 안 좋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장비 세팅하는데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자 이거 쓰고서 되게 좋아졌어요. CDG는 다양한 연령층을 타깃으로 한 의자 라인업을 갖춰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엔 컴퓨터 의자나 학생용 의자가 주력이었다면 향후에는 유아용 의자나 리클라이너 의자 등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다양한 의자를 모두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무용 의자 시장이 그렇게 이제 계속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은 좀 어렵습니다. 새로운 영역을 하지 않으면 성장의 어떤 상당한 한계가 있고, 산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유모차를 제대로 하는 우리나라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좀 좋은 품질에 좋은 가격으로 그런 거를 준비를 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이런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새는 이제 실버 세대에 맞는 그런 보조 의자들이 또 다양하게 이제 시장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CDG는 이미 국내 의자 가구 시장의 1위 업체다. 하지만 손동창 회장은 1위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 시장 1위보다는 세계 시장에서의 3, 4위, 즉 1위 그룹이 더 높은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CDG는 세계 인류를 꿈꾼다.
세계 인류를 향해 CDG는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것이다. 한 5년 내로 300만 개 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고 또 그 다음 10년 내로 중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데는 이제 생산 설비를 더 확충을 하고 해서 1000만 대까지 해보는 게 어떤 CDG의 지금 어쨌든 미래 구상입니다.